가르쳐줘 코딩 소녀. 시작하기. 챕터 1. 소개팅에서 살아남기. 소개팅 도중 찾아온 정막. 어색한 분위기를 잘 넘겨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건담. 혹시 건담 좋아하세요? 저는 비우주세기 건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비우주 뭐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역시 이런 주제는 소개팅이구나. 소개팅에서는 좀 그치, 건담 얘기는 좀 그랬지. 무리였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시사.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국제유가는 계속 떨어진다는데 왜 주유소 기름값은 그만큼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하하. 기름에 붓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류세는 유가와 무관하게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니까요. 국제유가 자체도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게 세계 산유량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 같은 영향도 고려해야 해요. 미국 연방 증시제도가 기준금리로 인상하면 그렇게 10분 동안 세계 경제 정세에 대한 강의가 계속됐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유닛 테스트가 정답이었구만. 나래씨,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닛 테스트요? 테스트 케이스 작성에 들어가는 노력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프로젝트 전체로 봤을 때 디버깅이나 코드 재검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테스트 케이스 때문에 코드를 쪼개면서 구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공감. 구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프레비티 멤버의 테스트 얘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테스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 그건 반대예요.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나는 유닛 테스트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 오! 여러분, 유닛 테스트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유닛 테스트 하세요. 2번 하세요. 코딩 용어인가? 유닛 테스트가? 나는 꿈을 꿨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저런 꿈에서 저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왜 거기서 소개팅 상대가 내가 나오는데? 역시 코딩은 여자의 매력을 배로 증가시켜주는군요. 나래양 최고. 엄지 척. 꿈은 박하가 꾸고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 거야? 아, 이렇게 끝난 거야? 아, 이렇게. 7까지? 금방 끝나겠는데? 유니티에서 포리치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정말인가요? 전편. 박하야, 오래 기다렸지. 뭐 먹고 있는 거야? 초코 아이스크림이에요. 공원 매점에서 팔고 있길래 나래양 기다리면서 먹고 있었어요.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주라. 아니요, 이건 제 거니까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잉, 그러지 말고 한 입만. 거절합니다. 나래양도 매점에서 사서 드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잘도 피하네. 박하, 너 그렇게 군것질하면 살찔 거야. 저도.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 칼로리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속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죄는 좀 쪘지? 저도. 나래양, 혹시 유니티에서 포레치 문의 사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뭔가 무척 뜬금없지만 포리치가 왜? 리스트나 배열 순회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 유니티에서 포리치로 리스트를 순회하면 가비지 메모리가 발생한답니다. 심지어 후문으로 순회할 때보다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야는 이 옆친구가 할 게 아닌가? int의 리스트를 포리치를 사용해서 순회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림에는 없지만 for를 사용하여 순회하는 함수도
도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그럼 두 함수를 프로파일러로 비교해보면 과연 두구두구두구. 짜잔! 나 정말로 포리치를 사용한 경우가 가비지도 발생시키고 있잖아. 심지어 속도도 몇 배나 느려? 맞아요.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겠지만 유니티가 포리치를 컴파일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포리치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을 순회할 때도? 그건 아니에요. 배열의 포리치를 순회를 for 순회와 비교해보면 가비지도 발생하지 않고 속도도 동일해요. 그렇구나. 알아둬야겠는걸? 그럼 나래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니티 프로그램을 할 때 포리치 문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뭔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내 프레임 불리는 코드나 속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피해야겠어.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작은 성능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말이야. 맞아요. 하지만 코딩 실수도 줄여주고 코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문법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 맞춘 거야? 결국 포리치를 써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포리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개발자 본인이 상황에 맞게 판단할 문제라는 거구나? 훌륭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가비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제 체중은 제가 잘 관리할 거니까. 응? 응? 아이스크림은 한 입도 안 줄 거예요. 입이 다 먹었지만. 에? 자, 어서 가요. 나래야 카페에서 케이크라도 먹죠. 잠깐 바카야, 이거 매 프레임마다 가비지 칼로리 쌓고 있는 거 아니야? 유니티 5.5부터 포리치는 가비지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CPU 성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 유니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아,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거야? 뒤로. 오케이. 챕터 3. 유니티에서 포리치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정말인가요? 호편. 오늘은 내가 늦게 왔으니까 사과의 의미로 케이크는 내가 살게. 엄청 맛있어 보이는 걸로 주문했으니까 살찔 각오하라고? 사주는 음식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그럼 케이크 기다리는 동안 유니티에서 포리치 문이 왜 가비지를 생성시키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머리 쓰는 일도 열량을 꽤 소모시킨다는 것 같으니. 엄청 신경 쓰고 있잖아?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진행은 되네, 신기하게. 지난번 설명에 사용했던 int라고 읽어야 돼? int에 읽어야 돼? int가 뭔가 맞을 것 같으니까 int의 리스트를 포리치를 사용해서 순회하는 코드예요. 여기서 포리치는 사실 일종의 신텍스 슈거로 컴파일하면 이런 코드로 바뀌게 돼요. 아하, 리스트를 순회하는 포리치가 내부적으로는 get enumerator? get enumerator와 moveNext를 호출하는 거였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쓴 코드 어딘가에서 가비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비지가 생길 만한 부분은 enumerator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걸. 그렇다면 이 C# 코드가 동작할 때 사용하는 실제 IL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IL 코드 전체는 너무 길어서 가비지가 발생하는 부분만 잘 나왔어요. 여기서는 찾을 수 있겠나요? 가비지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 박스 찍어. 몰라. 저거 박스. 파이널리, 그러니까 유징이 끝나고 이뉴머레이터를 해제하는 부분에서 박싱이 일어나고 거기서 가비지가 발생하는 거구나. 맞췄어? 정확해요. 보기 쉽게 C# 코드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뉴머레이터는 스트럭트여서
밸류 타입인데 해제하는 부분에서 id is for sable이 박싱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상한걸? id is possible로 박싱할 필요 없이 바로 dispose 함수를 호출해도 되지 않아? 좋은 지적이네요, 나래양.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들도 알고 있답니다. 아래쪽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동일한 코드를 컴파일한 결과예요. 바뀐 부분이 보이시나요? 응, 박싱이 사라졌네. 맞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컴파일러나 요즘 모노 컴파일러에서는 이미 수정된 문제랍니다. 그럼 왜 유니티에서만 그런 거야? 그건 유니티 이놈들이 유니티 엔진에서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버전의 모노 컴파일러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방금 바카 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착한 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볼까요? 유니티에서 리스트를 순회하는 포리치문을 컴파일하면 박싱을 일으키는 IL 코드가 생성되고 여기서 가비지가 발생하는데 이는 유니티가 9버전 모노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열을 포리치로 순회하면 가비지가 발생하지 않는 건 이 경우에는 박싱 같은 IL 코드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군요. 맞아요. 배열의 경우에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버순회와 비슷한 IL 코드가 생성되어서 가비지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마침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런데 이건 하하, 보시라. 이 압도적인 크기, 빼곡히 박힌 초콜릿, 흘러넘치는 생크림. 어때? 먹을 수 있겠어? 세상에, 케이크 한 조각이 햄버거 하나에 육박하는 칼로리라니. 그런데 심지어 맛있어 보여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에요. 그치. 그럼 한 입 먹어볼까? 진짜 맛있다. 바카야, 너도 먹어봐. 아니에요. 갑자기 식욕이 없어졌어요. 나래양 많이 드세요. 그래? 엄청 맛있는데. 입안 한가득 터지는 달콤함. 가비지 칼로리 잘 관리하는 바카도 먹어보면 좋을 텐데. 바카야, 왜 그래? 혹시 우는 거야? 그치만 무척 맛있어 보이는데 칼로리가 아까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근데 그래도 케이크는 더 맛있어 보이고. 울지마 바카야. 미안해. 내가 놀려서 미안해. 저도 케이크 먹고 싶은데. 바카야, 울지마. 그래, 케이크는 일단 맛있게 먹고 이따가 나랑 같이 운동하자. 나도 같이 할 테니까. 응? 결국 둘이서 케이크는 맛있게 먹고 이후에 내내 공원에서 운동했습니다. 유니티 5.5에서 C# 컴파일러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니티가 포리치문에서 가비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IL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의 유니티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안 할 거고요. 시작하기. 챕터 4. 주문은 소스입니까? 바카 나래와 함께하는 3분 요리 교실. 바카 셰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해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나래양. 이번 시간에는 하스스톤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하스스톤이요?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보다 방금 소스와 프로그래밍 소스로 아재 개그를... 자, 화면 앞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구글링으로 하스스톤 APK 파일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APK 파일을 7집으로 압축하면 APK에 포함된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APK 파일은 구글링 하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해제는 꼭 7집으로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확장자를 집으로 바꾸고 R집으로 해제해도 상관없어요.
압축 해제된 폴더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유니티에서 만든 DLL 파일들이 보이죠? 정말이네요. 익숙한 이름의 DLL들이 잔뜩 있어요. PC용으로 빌드했을 때 똑같이 DLL이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번엔 ILSP라는 툴을 찾아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시켜 보세요. 옆에 링크 버튼을 누르면 ILSP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찾은 유니티 DLL 파일들을 ILSP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하스스톤의 C# 코드가 이렇게 짜잔! 거의 원형에 가까운 C# 코드가 그대로 보여요. 클래스명이나 함수명 같은 것도 적나라하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ILSP의 세이브 코드 메뉴를 이용하면 이 코드들을 C# 파일과 프로젝트로 먹기 좋게 가공할 수 있답니다. 디컴파일 참 쉽죠? 셰프님,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직업 임용례로 죽음의 기사도 미리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요.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공개되지 않은 혹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래양, 혹시 클라이언트는 적의 수중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분명 모든 게임이 명심해야 할 격언이지만 이렇게 소스 코드까지 보여져 버리는 유니티 게임에서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적의 수중은 고수하고 저는 아예 유니티 게임은 오픈소스라고 생각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우클릭만으로 소스 코드를 확인 가능한 웹페이지처럼 말이에요. 다카셰프님,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스스톤 모바일 버전이 나오기도 전에 중국산 카피게임이 모바일로 나오기도 했고요. 명심하세요. 유니티 클라이언트에 실려나가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든 게임이 베타는 한국에서 했지만 런칭은 중국에서 할 수도 있답니다. 심지어 그 게임이 여러분 것보다 돈도 더 잘 벌 거예요. 우와, 상큼한 표정으로 말하셨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네요. 오늘도 좋은 소스 요리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상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다카셰프님과 함께한 닥터나래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카야, 쑥 박혀. 인생 부채 넘버 5. 재밌네. 근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게 되네. 나래 양, 다음 주에 있었던 회사 스터디 발표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그거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오픈소스 나눠서 코드 리뷰해보기로 한 건요. 아직 나래 양이 맡은 부분 리뷰가 안 올라왔던데요. 맞다, 미안. 그것도 나중에 할게. 요즘 들어 나래양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좀 많지 않나요? 그게 요즘 하스스톤 시즌 말이라 조금만 더 하면 5급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오늘까지만. 심지어 게임까지도 미뤄두다가 시즌 말에 달리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유도 연애도 노후 대책도 미뤄두기만 할 건가요? 저기 노후 대책은 진짜로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 변명은 그만. 안 되겠어요. 어차피 게임 등급전은 망한 것 같지만 그나마 인생은 더 망하지 않도록 제가 설교를 해야겠군요. 어서 받아 적으세요. 다카의 목소리 마음을 찌른다. 알았어, 받아 적을게. 소나큐브라는 코드 품질 관리 플랫폼이 있어요. 오픈소스에서 무료라서 부담 없이 사용해 볼 수 있죠. 설치가 어렵지는 않아? 소나큐브에 웹서버가 포함되어 있어서 BAT 파일만 실행해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자체 DB도 포함하고 있어서 테스트만 해볼 거라면 DB 설치도 필요 없답니다. 이걸로 복잡해서 못하겠어 라는 말을 할 수 없겠죠, 나래야? 테러를 차단당했어. 소나큐브를 설치하고 필요한 플러그인과 소나스캐터라는 툴을 이용하면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코드나 중복 코드가 어느 정도인지 정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 확인하니까 확 와닿는데
그런데 저기 코드 스멜은 뭐야? 이름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는걸? 그 말 그대로예요, 나래야.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코드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동작 오류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수정이 권장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 프로젝트에서 찾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냄새를 풍기는지 아시겠나요? 냄새를 풍기는 코드는 어디일까? 꼬리치를 이용한 순회. 유니티에서는 가비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 순회 대상이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어. 틀렸나 보다 뭔가. 그리고 그거 모든 C# 프로젝트가 아닌 유니티 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 체크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게 이 코드 밖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냄새를 풍기는 코드는 문자열을 더한 순회문 안돼서 합치고 있는 게 잘못된 부분이 맞지? 더 이상 연산자로 문자열을 합칠 때 가비지가 생길 텐데 그게 루프 안에 있다면 대량으로 가비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에요. 다수의 문자열을 합쳐야 하는 경우라면 스트링 빌더를 사용을 고려해봐야죠. 아싸, 정답. 그런데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긴 한걸? 그렇게 프로그래머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면서 소나큐브에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디폴트라는 부분이 보이나요? 소나큐브에서는 이슈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수정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시간이 산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코드는 수정에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발견된 이슈당 할당된 시간들을 모두 더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기술 부채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기간으로 환산해 볼 수 있죠. 꼬박 4일이나 수정해야 할 정도로 부채가 쌓여있잖아. 그래요. 물론 이 숫자가 공식적으로 측정된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하지만 CVT가 한 달 남았는데 부채가 6달이라고 나온다면 프로젝트 상대에 대한 경각심이 확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와,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것 같은 예시네. 잠깐 눈물 좀 닦고요. 뭔가 슬픈 상황인가 봐. 어쨌든 냄새나는 코드를 방치하면 코드 전체가 악취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나래 양도 이렇게 자꾸 할 일을 밀어버리면 언젠가 갚아야 할 인생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일 거예요. 저 부채 6달짜리 수라장 같은 프로젝트처럼. 진실물에서 나오는 충고 명심할게. 제가 드린 말들 잘 박사 적으셨나요? 도움되는 이야기들 고마워. 그럼 앞으로 할 일이 있으면 자꾸 미루지 마시고 집에 가서 소나큐브 한번 설치해 보시고 오늘 적은 내용 좀 다듬어서 회사 스터디 발표 자료로 써보세요. 잠깐, 그러고 보니 발표로 써도 될 만큼의 내용이 모였는데 설마 박하 나 도와주려고 그렇게 설교해 준 거야? 딱히 나래 양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방향만 잘 잡아주면 나래 양도 충분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우와, 박하야 너무 고마워. 비록 국어책 읽기 같은 츤데레 연기였지만 그래도 정말 고마워. 저 아직 화났거든요. 그래도 초코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면 코드 리뷰 같이 도와드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 초코 케이크 먹으면서 같이 코드 리뷰하자. 박하유 귀여운 녀석. 귀엽다고 그래도 하나도 기분 안 좋거든요. 표정은 기분 좋은데? 훈훈하게 결말됐고 불금의 코딩 라디오 넘버 6.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금의 코딩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나래예요.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박하입니다. 오늘도 개발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볼 건데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바쁜 와중에서도 사연을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벅스라이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평일 약속을 잡을 때 오늘 몇 시에 일 끝나라는 질문을 들으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져서 또 야근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퇴근 직전에 디렉터님이 갑자기 버그를 찾아내셨네요. 맞아요. 멀쩡하던 프로그램이 꼭 퇴근 시간만 되면 이상한 부분이 보이고 오류를 뱉어내고 그러죠. 자동 테스트 도입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이런 갑작스러운 이슈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요? 확실히 도구나 절차를 이용하면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핫픽스 내지는 급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컨텐츠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을 테니 돌발 상황에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멘탈과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테스트 서버에라도 넣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바로 본 서버에 적용돼야 한다면 그날은 개발자나 QA나 퇴근에 대한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네, 상큼하게 슬픈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개발자분들 박하님 말처럼 멘탈과 체력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연 보내주신 벅스라이프님도 이제 퇴근하셨길. 다음은 민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쓰고 있는 모 게임 엔진이 불만입니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엔진이다 보니 대체 왜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함수 인자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거나 인터넷에 찾은 경험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삽질하는 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빨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소스코드도 볼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사연이네요. 또 뭐 게임 엔진이라고 적어주셨지만 이거 완전 유니티죠. 이건 유니티로 개발해보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소스 코드도 안 보여주면서 매뉴얼도 부실하죠. 한국어 매뉴얼은 미번역 부분도 많은데다 최신 버전 반영 속도도 느리죠. 프로파일러에 스파이크가 잡혀도 이거 매뉴얼에 없는 엔진 내부 함수면 도대체 뭐하는 함수인지 알 수도 없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같은 질문글은 많은데 명확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은 없고 제가 삽질하는 데 들어간 시간들만 생각하면 진짜 유니티 이놈들을! 박하님 진정하세요. 너무 사연에 몰입하셨어요. 잠깐 그러고 보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민트인데 이 민트가 설마 박하의 민트? 옆 동네 모 리얼 엔진은 기터브에 소스 코드도 공개해서 아예 엔진 빌드도 되는 세상인데 두고 보세요. 회사만 대박 나면 아예 다른 엔진으로 갈아타 버릴 테니까. 아 박하야 스톱.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읽어볼게요. 아웃 오브 메모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공부해야 할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클라이언트는 유니티, 서버는 노드, JS, DB는 카우치베이스, 거기다가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iOS를 모두 지원해줘야 하는데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다른 개발자들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저도 사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웹서버, NoSQL 같은 개념은 아직도 생소하거든요. 박하님은 어떠세요? 저도 말씀하신 모든 기술들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래 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는 업무에서 떼어낼 수 없는 기술들이죠. 그리고 신기술들은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개발자의 능력 척도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메모리님이 이런 압박 때문에 기술의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레임워크 설치해봤다고 책의 예제 한번 따라서 돌려봤다고 해서 그 기술을 익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유니티에서 포리치를 쓰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고 유니티 엔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프로파일을 돌렸을 때 과비지와 속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IL 코드에서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된 구버전 모노까지 기술의 사용법이 아니라 기술이 사용되는 의도와 원리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유니티의 포리치 문제가 고쳐져도 원리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유효할 테니까요. 또
원리를 안다면 다른 기술을 사용할 때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모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같은 기술 기발인 자마린을 쓸 때도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자마린, 거기까지 생각하다니. 나르양 대단한데요? 정리하자면 메모리님께는 사용해본 기술의 수에 구애받기보다는 각각의 기술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사연 쓰신 아웃 오브 메모리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붉은의 코딩 라디오 즐거웠던 시간이 이제 마칠 때가 됐네요. 잠깐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재밌는 일이 많았죠? 네, 특히 나르양이 자마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박하님이 포리치 문제를 알려줬을 때 더 공부해봤죠. 기특하죠? 더 칭찬해주세요. 그래요, 참 잘했어요. 쓰담쓰담. 히히,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코딩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붉은에도 개발 중인 개발자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이제 드디어 마지막 디미터의 법칙 넘버 7. 나르양 여기에요. 박하야 안녕. 오늘은 무슨 일로 불러낸 거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니. 나르양 저는 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나르양이 다음 주에 소개팅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응? 소개팅? 내가? 아 그러니까 그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이, 남자친구 없던 기간인 나르양. 남자친구 못 사귀어 본 건 너도 똑같잖아. 어쨌든 친구로서 나르양이 스스로의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연애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참 기대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이걸 봐주세요.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신나 보이니까 일단 들어가 볼까? 디미터의 법칙 알려드릴게요. 뭐야, 뜬금없는 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까지 준비해온 거야? 그럼요. 친구가 소개팅을 나간다는 꿀잼 이벤트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야기 안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몰라도 되는 이야기. 라우 오브 디메터. 디메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유래. 디메터, 그리스 신화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라고 이러고 있는. 그래서 데메테르라고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함. 디미터의 법칙은 디미터 맞네, 디미터. 디미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디미터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으로 데메테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랍니다. 디미터의 법칙,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라인, 최소 지식 원칙, 프리시플 오브 리스트 노리지. 디미터 법칙은 좋은 코드를 짜기 위한 일종의 코딩 가이드라인이에요. 다른 말로 최소 지식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디미터 법칙에 지키지 않는 이 코드가 왜 좋지 않은 코드일까? 나르양이 남자분과 데이트를 할 때 어디서 데이트를 할지 결정하는 코드를 짜왔어요. 아니 예시의 상태가. 이 코드에서 계산할 부분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산할 부분은 바로 이거겠지. 보이 스토매치 is empty. 이 부분이 어색해 보이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위장에 접근한다는 게 갑자기 좀 오버 같아 보여. 거리 보이의 스토매치에 접근하고 있음. 거리 보이와 스토매치의 구현을 모두 알아요. 결합도 증가. 정확해요. 보이 스토매치 is empty 이 코드에 의해 걸은 보이와 스토매치의 구현을 모두 알아야 돼요. 이건 그 세 개의 클래스 사이의 결합도가 증가한다는 뜻이 되죠. 결합도가 높으면 왜 좋지 않은가? 스토매치가 배고픈 정도를 INT로
리턴하도록 수정된다면 보이가 사이보그가 되어 위장 대신 바이오 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면 걸과 결합도가 있는 모듈이 수정될 때마다 걸도 수정해야 함. 그렇다면 왜 결합도를 증가를 피해야 할까요? 만약 스톰매치가 배고픔 정도를 INT로 리턴하도록 수정된다면 나래 양이 만나는 남자분이 사이보그가 되어 위장 대신 바이오 전지를 사용하도록 수정된다면 걸과 결합도가 있는 모듈이 수정될 때마다 걸도 수정해야겠네. 확실히 좋은 설계가 아니구나. 근데 사이보그라니 내가 무슨 옴닉이랑 데모트 하냐? 겐지가 함께한다. 최소 지식 원칙. 한 모듈이 구현을 알아야 하는 다른 모듈을 최대한 적게 유지하자. 결합도가 높으면 그만큼 모듈 재사용하기 힘듦. 방금 나래 양이 이야기한 게 최소 지식 원칙의 핵심이에요. 한 모듈이 구현을 알아야 하는 다른 모듈을 최대한 적게, 즉 결합도를 낮게 유지하자는 거죠. 결합도가 높으면 그만큼 모듈을 재사용하기 힘드니까요. 규칙화. 어떤 오브젝트 O의 메서드는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 메서드만 호출해야 한다. 0. 자신 M 내 매개 변수 M 안에서 생성된 오브젝트 0의 컴포넌트 전역 오브젝트. 이걸 규칙화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메서드 호출 오브젝트나 메서드 매개 변수에 너무 깊게 접근하지는 말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서드가 매개 변수의 메서드까지만 접근, 보이 내부에 변경이 있어도 거리 영향받지 않음. 그러면 데이트 코스를 결정하는 로직의 디미터의 법칙을 적용해볼까요? 보이 스톰매치 이즈 MT를 보이 이즈 헝그리로 수정해봤어요. 아하, 이제 매개 변수 보이의 메서드까지만 접근하니까 스톰매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겠구나. 맞아요. 이제 남자친구의 해부학적 명령이 있어도 나래 양이 데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몇 번을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비유야. 현실 세계에 묘사해지는 효과는 너무나 미정입이었으니까 배고파. 그러고 보니 결합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코드 읽기도 더 자연스러워졌네. 그렇죠. 코드 읽는 입장에서도 로직에서 묘사한 것 외의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서 더 읽기 좋은 코드가 되었어요. 당장 모든 코드에 적용해보자. 정말 유용한 기념이구나. 만들던 코드에 적용해서 싹 리팩토링 해봐야겠어. 잠깐, 리팩토링 하기 전에 다음 코드를 봐주세요. 남자친구가 입은 옷의 브랜드와 사이즈를 구하는 메서드 이즈 헝그리와 비슷하게 클래스의 멤버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한데? 클래스 멤버 메서드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옷 색깔 메서드, 옷 종류 메서드. 그냥 컴포넌트 메서드를 오브젝트로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해보는 걸로밖에 안 보여. 무작정 적용은 무의미. 컴포넌트의 모든 인터페이스로 오브젝트를 올릴 수 있는 롤을 단순히 점을 줄이기 위한 올린 인터페이스는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소정,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수정, 오저벡터 사용하는 소정, 수정의 연습만 일으킬 뿐. 단순히 점만 줄이는 코드는 의미가 없어요. 클래스 크기가 비대해지는 건 무슨 물론 컴포넌트가 수정되었을 때 함께 수정되어야 하는 코드가 오히려 더 많아지기도 하죠. 앞에 온 예제에 있는 클러치의 개 사이즈가 이뇰을 리턴하도록 바뀌었다면 단순 터올리기식 구조에서 여전히 보이는 물론 걸까지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개발자 나름의 규칙, 현실 세계 묘사를 LOD 적용 모적 기준으로 삼아보자. 건강검진이면 나 위정이 비었어가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디미터의 법칙이라는 이름이기도 해도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개발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필요하답니다. 구현하려는 내용에 따라 설계가 달려지기 마련이에요. 만약 건강검진 완전 로직이었다면 위정에 적극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설계일 수도 있겠죠. 결론. 그렇구나. 이제 바카가 나한테 해주려고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알 것 같다. 구현 내용을 신중히 파악하고 모듈 간 결합도를 설계하는 디미터의 법칙처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진지하게 상대를 대하고 서로 알아가야 한다는 말이구나. 고마워 바카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어. 그래요. 바로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발표 자료는 여기서 끝! 왜 그래? 뒤에 내용 더 있는 거 아니야? 사이보그 남자친구를 만나도 데이트 코스를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는 코드를 짭시다. 사실 이 자료의 진짜 의도는 나래 양이 말한 대로의 결론. 내 감동 돌려내. 어쨌든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나 소개팅 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 소개팅 주변에 시켜줄 사람이 없는지 물어본 거였는데 그걸 아마 들었나 보다. 아하, 그런 거였군요. 꿀잼 이벤트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됐네요. 나는 아직 꿀잼 이벤트가 안 끝난 것 같은데 나이 남자친구 없던 기간인 박하야? 어때 소개팅 한번 나가볼래? 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네, 데이트 코스로 식당과 영화관 밖에 생각 못하는 연애 지식도 개선하고 박하는 사이보거 남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 코스를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는 코드도 짤 수 있잖아, 그치? 그게 소개팅이 남자친구 모듈간 결합도가. 에이, 몰라요. 겐지오의 용신을 겁내 받아라. 갑자기 바쁘지도 않은 주먹을 날리더니 도망쳤다. 뭐야, 귀엽잖아. 아무튼 박하다 거기서 용이여 매적을 삼켜라. 오케이, 끝났다. 끝난 거지? 오케이, 종료.